사회부 장영진 기자. 우리 그 용감한 기자들에도 유부녀인 기자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근데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만약 내 남편에게서 다른 여자의 향기가 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현 기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싫어. 쿨할 것 같은데? 솔직히 놔줘야죠. 진짜로? 아니요. 좀 약간 불안정한 상태가 되시네요. 예, 김고은 기자.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실이라면 말려 죽여야죠. 피를 말려. 제일 무서웠어요. 말려주게. 어떻게 보면 솔직한 심정인 것 같아. 제일 와닿아요. 그래요. 그럼요. 장영진 기자 생각보다 일이 커졌어요. 예. 근데 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의 주인공은 먼저 선방을 날리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뜨거운 화풀이. 네, 말씀해 주시죠. 결혼 10년 차 주부 한모 씨가 있습니다. 이 한 씨는 최근에 이 남편의 행동이 좀 이상해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왠지 모르게 여자가 생긴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이제 지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남편의 소지품을 하나씩 둘씩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로 이 남편의 꼬리를 딱 붙잡은 거죠. 핸드폰을 보는데 유달리 여러 번 그리고 오랫동안 통화한 여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바로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27살 이모 씨였던 거죠. 한 씨는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모 씨를 불러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걸죠. 지금 당장 좀 만나야겠다.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라고 하면서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요. 처음에 한 씨는 이 씨와 이야기를 좀 해볼 생각이었던 겁니다. 단판도 좀 지어볼 생각. 근데 막상 얼굴을 딱 보니까 갑자기 그동안 쌓아뒀던 이런 절제심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폭행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꿀려가지고 머리채를 휘잡아요. 그래서 막 머리를 쥐고 흔들다가 분이 안 풀린 거죠. 그때부터 손에 잡히는 대로 쥐고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쓰는 게 피리 리코더라 그러죠. 예. 그걸 가지고 때려요. 아팠겠다. 그걸로도 안 끝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벨트를 가지고 때려요. 벨트로 때리다가 이제 버클이 아프잖아요, 그죠? 버클로 또 때려요. 거긴 진짜 아프지 않을까요? 예,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다리미가 손에 잡히니까 다리미로도 때려요. 예, 이제 이때부터 이제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아유. 이미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근데 때마침 부엌에 물이 끓고 있었던 거죠. 어머, 그거 안 되는데. 그 물을 그냥 그 여자분한테 끼얹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내연녀인 이 씨는 전치 2주 그리고 2도 화상을 입게 돼요. 근데 이게 특히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 씨가 이렇게 머리가 좀 길었나 봐요. 한 씨가 이게 머리채를 자꾸 흔들다가 너무 화가 나니까 가위로 머리를 확 잘랐어요. 그것도 비정상인데. 그 와중에서도 이 씨는 도망을 안 칩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한 씨 더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쪽지를 하나 딱 내밀어요. 내일까지 본부인한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준다. 라고 각서를 쓰라고 그럽니다. 한 씨가 한마디 더 합니다. 내일까지 이 돈을 꼭 안 갚으면은 니네 집 앞에 현수막 붙을 줄 알아라. 그리고 인터넷, SNS, 하여튼 모든 곳에 네 불륜 사실을 알려버리겠다. 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결국에 이제 그 사실을 그 이 씨의 엄마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요. 결국 한 씨는 특수폭행과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야, 가끔 이런 경우 있는 것 같아. 원래 잘못을 한 사람보다 너무 호되게 당하면 그 사람이 좀 괜히 불쌍해지고 좀 그런데. 애초에 잘못한 사람인데도. 네. 아, 그게 좀 겁이 없을까? 저 같으면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 전화할 때만 해도 그렇게 녹이 등등한 소리는 아니었던 거죠. 목소리 자체가. 설마 이 사람이 그 정도까지 폭행을 그리고 뭐 내가 물 한 잔 정도를 맞아주지 뭐 이런 생각도 좀 객기도 있었던 것 같고 대화로 풀어보자고 하니까 별 의심 없이 갔던 거죠. 그런데 그 내연녀 어머니가 뭐 큰 결심을 하신 거예요. 어쨌든 직접 경찰 신고를 하면 피해 사실이 어쨌든 딸의 불륜 사실이 맞아요. 이제 다 알려지게 되니까 좀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씨의 어머니는 딸이 그 불륜을 저질렀다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씨가 이제 3천만 원을 이제 하루 만에 갖다 줘야 되니까 여기저기 뭐 좀 돈을 알아보러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얘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했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실은 엄마 내가 그 유부남하고 어째가지고 이렇게 됐어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좀 오해를 좀 사가지고 이런 일을 좀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여자한테 머리를 이렇게 확 잘라버리냐.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아 근데 뭐 만약에 남편이 그렇게 불륜을 저질렀다 그럼 남편을 탓하고 남편한테 뭐라고 해야지? 왜 당사자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의 입장은 뭔가요? 근데 이제 남편은 그 와중에도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까맣게 몰랐다고 그래요. 자기가 외도를 들켰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내연녀가 불려갔다는 것도 몰랐고 이렇게 폭행당했다는 것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경찰이 개입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이제 조사가 진행되고 하니까 그때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일은 벌어졌고 그렇다고 자기가 어디 끼어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한심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결말이 난 건가요? 근데 지금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그 이혼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남편하고 내연녀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 내연녀가 도저히 이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그러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이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는 그런 결말이 되고 만 거죠. 참 남편들. 김수영 씨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당사자가 문제지 뭐고 상대방한테는 뭐 탓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남편을 뭐 브라질리안 왁싱을 시킨다거나 이런 게 브라질리안 왁싱은 벌이 아니고 더 오히려 쾌적하고 좋을 수도 있잖아요. 좋은 환경을 상일 만들어주는 수도 걸 수 있죠. 있잖아요. 그분한테는. 아니 근데 진짜 천재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목욕탕 못 가게 그냥 수치스럽게. 어쨌든 남편을 이렇게 수치스럽게. 어쨌든 남편에게 응징을 가해야 된다. 브라질리안 왁싱을 찾네. 야 인정합니다 이거는 인정해요. 야. 알겠습니다. 자, 장영지 기자 정리해 주시죠. 변호사들한테 조언을 받아보니까요. 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절대 폭력을 쓰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법정은 이 불륜보다 폭행을 더 나쁘게 생각한다고 하네요. 위자료 깎입니다. 폭력 쓰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위자료 받을 것도 없다. 아니 때리면 내가 물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죠. 제가 또 잠시 미쳤나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폭력은 용서받거나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손가락이 항상 피고 사세요.